네. 여러분들이 34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을 해보시면서 저한테 질문했던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할 때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려 있단 말이에요. 매출원가에서.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때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이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고쳐야 되죠? 전기분? 그렇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상품을 수정해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져가지고 상품을 고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하고 같은 영역 안에 메뉴가 있어요. 기초정보관리 안에.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메인매출전표를 입력하시면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겁니다. 상품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자, 그러면 차변은 상품과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차변은. 대변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외상 매입금이죠. 네. 왜 미지급금이요? 네. 예, 미지급금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카드로 구입하면 대부분 대변이 미지급금이었거든요. 그러나 상품, 재고자산, 즉 원재료라든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런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어디가 될까요? 예,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개정과목이 외상매입금이고 거래처는 카드사다. 근데 대개 이제 분계 유형을 4번 카드 분계하면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 카드사로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새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질문하면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분개했는데도 이게 왜 대변의 외상매입금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셨어야 카드로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채무인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카드 분개하면은 알아서 외상매입금으로 분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외상매입금이었다 하는 걸 아시고. 다만 이게 상품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법인카드로 상품이 아닌 가령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든가 그것이 거래처 직원하고 했든 우리 회식을 했든 간에 카드로 뭔가 비용을 지급했어요. 또는 비품이라든가 유형자산을 구입했어요. 이럴 때는 대변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일반 채무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미지급금 역시 거래처는 식당이 아니라 카드사에 미지급한 것이다. 요거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딱 한 분이 질문했었어요. 요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귀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기부를 하면 좋은 일인데 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야 되나? 여러분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근데 그 물품을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 이런 문제가 34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여러분 유형을 뭘로 입력해야 되냐면 불공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이런 얘기죠. 왜 기부를 했는데 접대비가 아닌데 공제받을 수 없느냐? 우리가 그 불공제 사유 중에 보면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는 게 있죠.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과 무관하면은 보통 지금까지 문제는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골프용품을 샀다 또는
TV를 구입했는데 대표이사의 집에다가 설치했다. 이런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34회에서는 물품을 구입했는데 기부했다는 거예요. 기부 역시 뭐예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대표이사 집에 가져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죠. 예,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우리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은 접대비죠. 접대비. 그러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접대비 성격은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불공인 거고, 여기서 기부는 물품을 기부했을 때 그 기부 행위 자체가 사업과 무관한 행위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FAT 1급에서 54번 불공으로 나온 적은 제가 지금 34회 이전이나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매입매출점표까지 쭉 하신 분은 이 문제까지 만났을 거예요. 그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접대비가 아니다 판단하고. 그러나 기부도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서 불공에 해당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정부 관리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당사는 수소차량 구입에 대하여 정부 시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103번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104번 정기예금 계정 과목을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해가지고 바로 104를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104 정기예금에 딱 갑니다. 그리고 옆에 걸 눌러보니까 검은색이에요. 그럼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 엔터 쳐주시고, 예금이 아니라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차감은 4번. 꼭 구분을 4번으로 해줬어야 되고요. 사용 0번에서 2형에서 사용이니까 동그라미 엔터. 관계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관계 코드는 한 번 더 엔터 치셔가지고, 우리가 차감 계정의 경우는 이 관계 코드가 어느 계정에서 차감하느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보통 예금에서 차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103번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예금 차감 계정을 이같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정기예금을 정부보조금 103번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한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3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 기말상품 재고액 이게 아마 틀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딱 가보니까 여기 지금 96520인데 97920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일단 차이가 나니까 눌러봤더니 여기가 틀렸더라 이겁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2천만 원과 단기상품 매입액 370 맞았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이 직접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닫고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면 여기 1,000만 원 딱 차이가 나 있잖아요. 여기에 상품 클릭해서 7천만 원으로 새로 입력해주면 재무상태표도 밑에 차익이 없어지면서 이걸 닫아주고, 손익계산서에 와가지고 한 번 더 조회를 해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른 숫자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상품 매출원가 숫자를 클릭해서 70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시고 닫아주셔야 이게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틀렸던가요? 그거 외에 비용에서도 뭐 차이가 있었나요? 여비 교통비가 350만 원인데 270이네요. 여기 350으로 이렇게 고쳤을 거예요. 또 어디가 틀렸나 봐요. 기억 안 나시죠? 법인세 비용 있었나요? 예, 법인세 비용이 빠졌네요. 예, 법인세 비용 밑에 750만 원 이게 빠졌네요. 세금과 공과도 틀렸습니까? 네, 세금과 공과금이 여기 5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530이네요. 제가 어디를 보죠? 네, 97920. 네, 이제 맞았습니다. 수정할 것이 법인세 추가로 해야 되고 여비교통비도 틀렸고 세금과 공과도 틀렸고 매출원가도 틀렸고 굉장히 많이 고쳤네요. 이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시면 된다. 대개 한 두세 개 고치면 맞도록 문제를 내는데 지금은 좀 네 개를 우리가 고쳤나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거래처 초기 2월 문제인데 받으러움, 지급어음 두 개가 모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였어요. 네, 요거 34회 문제는 기초정보 관리 문제도 좀 문제를 짭짤하게 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4군데나 수정을 해야 되니까 찾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 이 받으러움 지급어음은 이 입력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거래처 초기 2월에 가가지고 받으러움 줄을 이렇게 클릭하죠. 오른쪽이 막혔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거기서 주어진 1,500만 원짜리 그 내역을 거래처부터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1201 하니까 앞에 코드를 넣으실 때 01201 이렇게 앞에 0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1201 엔터. 네. 그러면 자릿수가 지가 앞에 0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기일자 비군 안에 있으니까요. 2020 0330 이렇게 넣었을 것이고 어음 번호도 004 이렇게 다 넣어줘야 돼요. 2019 1130 1234 12341 예,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1,5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자수해서 엔터 발행인에서 F2 눌러가지고 발행인에서도 1201 엔터 치면 아이고 안 먹히네요. 예. 수요전자 수요전자 왜 코드가 안 먹힐까요? 검색을 해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발행일자와 거래일자는 그 비고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2019 1130 2019 1130 왜랑 안 왔어? 2019 1130 네. 어음 종류는 전자 맞죠? 어음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만 쭉 된 것은 전자예요. 지급기관은 거기 나와 있죠? 국민은행 서대문. 그래서 국민은행 확인 엔터 치고 서대문 엔터. 그래서 받으러온 밑에 차액이 0 나오시는 걸 보시고 이걸 닫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지급어음인데요. 지급어음도 입력할 게 많은데 거기는 보니까 평가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급어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라. 예,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급어음 더블클릭 역시 해야 됩니다. 코드는 1104 거래처 코드 직접 입력해 주시고 만기일자 여기보다는 어음 번호를 그냥 더블클릭하면 여기 등록된 게 있어요. 확인 누르면 만기일자는 넣어줘야 되겠군요. 만기일자 만기일까지 등록된 줄 2020-0415 금액도 입력을 해야 되네요. 그냥 어음 번호만 거저가는 거군요. 어음 번호만 금액은 280만 원. 자, 지급 은행과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발행일자 확인해 봅니다. 2019 고쳐야 되겠네요. 2019 1215
그래서 등록된 어음번호를 선택하면 우리가 어음번호와 지급은행과 지점을 우리가 거저 먹을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검색해서. 네.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은 제가 등록해서 안 나옵니다. 한번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 어음번호를 이미 한번 사용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은행으로요? 잠깐만요. 안 나타납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어음번호 입력을 하고 여기 지급은행 잘 처리하셨으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지급어음 등록된 어음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선택해서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초기 2월 창을 닫아주시고 여기에 와서 차익이 0 나는 거 보시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그 시험지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걸 바로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힌트가 다 여기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빨리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순서를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래서 34회 초기 2월 문제 10점짜리였는데 다른 회차의 초기 2월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거래 자료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 상품 광고 및 홍보용으로 사용할 마우스패드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기 광고 선점비 계정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이 평가 문제를 읽지 않고 이걸만 읽고서 문제를 고민하다가 보면은 여기 뭐 완벽하게 힌트를 주었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고민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꼭 읽어보셔라. 광고 선점비로 처리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 작성하는 거죠.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저 같으면은 차변 대변보다는 그냥 출금으로 하면 더 빠른 입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월 1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4월 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1번 출금한 다음에 광고로 검색을 하는 거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거 833. 자, 거래처와 적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시고 차변에다가 2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전체 메뉴에 가셔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지금 제가 어떻게 로그인 할 때 FAT 1급으로 자격을 메뉴를 맞추질 못하고 TAT 2급으로 맞췄나 봐요. 밑에 지금 메뉴가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우리 FAT 1급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이 결산의 맨 밑에 있는 건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해하시고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는 메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죠. 상훈? 네, 옥타가 뭐 김상훈. 강릉포구 여의도 또는 731에 12인데 의자를 틀려. 여의도 또 사업자 등록번호. 오타는 뭐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감점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타 없이 치는 게 좋아요. 금액 같은 건 정확해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벌써 틀리면 색깔이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채점이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응? 어음 번호요. 네,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네. 네. 적요는 뭘 넣느냐? 그 영수증에 품명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패드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뭐 뒤에 구입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엔터 치시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수증 수출 명세서 1도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1 탭을 눌러서 이쪽으로 건너왔는지 데이터가 이걸 보신 다음에 바로 닫으세요. 이걸 닫기를 누르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예 눌러주셔야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열어놓고 하시다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막 어떻게 닫힐 때 뭐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니요 정확히 확인 안 하고 아니요 하면 입력은 했는데 저장이 안 돼서 채점에 반영이 안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같은 이런 평가 문제에 지시한 것은 저장하고 닫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장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닫으셔야 돼요. 네? 광고나라 거래처 코드를 그 점표 입력하실 때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넣지 않아도 여기는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채권, 채무, 예금 관련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그냥 광고나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채점해 주진 않아요. 안 넣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채점되는 것만 입력하는 것으로 해야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네요. 뭐 이거 별 시간이 안 걸린다 생각하시면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점표인데 매입이었죠. 뭐냐면은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래처 직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점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대금이에요. 식사대금. 그런데 누구하고 식사를 했냐면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기 때문에 접대비인 것이죠. 따라서 이 부가세 12,000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날짜를 확인하시고 4월 2일이라는 날짜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카드 거래는 우리가 여기 132,000원 이걸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일 일반 점표에 차변은 접대비가 되겠고요. 접대비도 거래처와 적요 채점을 안 하니까요. 지나가시고 132,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대변에 바로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상품 산 게 아니니까. 상품을 샀을 때는 외상매입금. 이거는 비용을 지불한 거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현대카드로 거래처를 거래해야 된다. 자, 대변에 가셔서 22만원, 아니야 132,000원. 132,000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자, 풀이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또 추가적 질문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네. 질문해야지 하고 생각해 놓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증빙에 의한 점표 입력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증권이 있고 보험료는 연간 9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했습니다. 아, 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이겠구나.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을 뭘로 쓰시느냐? 선급 비용. 예.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그것이 보험료가 됐든 임차료가 됐든 자산은 선급 비용입니다. 비용을 지불했는데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보험료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임차료라는 것으로도 나올 확률이 있고 이자 비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비용 중에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자산 처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다 선급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선급 비용 처리했을까 보니까 보험 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3개월 하고 3일이 내년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년분이. 그래서 그냥 전부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말에 결산 수정을 할 때는 이 3개월을 제외한 9달치 9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수정 분계까지 여러분이 예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는 문제니까 날짜를 여기서 계약일이 4월 3일이죠. 그래서 4월 3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4월 3일 차변의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은 거래처를 거는 겁니다. 채권에 해당이 돼요. 선급 비용은. 그러면 여기 거래처가 있는지 증빙을 보셔야 되는데 증빙이 어느 보험회사예요? 행복생명이네요. 네. 그래서 행복 6320 거래처 걸어야 돼요. 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채권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내년도 비용까지 미리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급 지급한 것은 선급 비용이 선급금, 마치 계약금을 준 것과 성격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우리가 선급금으로 해야죠. 선급금도 우리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급 비용도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됩니다. 채권으로 인식하셔야 돼. 자, 적용은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거기 영수증에 있는 95만 원을 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카드사는 거기 알려줬겠죠. 현대카드. 그래서 현대카드 요거 99600으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대변에 950 플러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차변의 선급비용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생각해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선급비용의 분계가 결산 수정 분계로만 나와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거래처를 잘 안 알려주거든요. 거래처 없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중에 이렇게 선급비용 처리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험증권 보시고 그 보험증권에 보험사가 나와 있으면 거기가 거래처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누락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점짜리입니까? 3점이잖아요. 3점을 다 주지 않고 마이너스 1점 정도에서 아마 2점 정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선급 비용이 틀리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과목이 틀렸거나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차대변 바뀌는 것은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또 이 문제가 3점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틀릴 확률이 또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약속은 만기 결제. 만기 때는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서대문전자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서 결제되었다는 겁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 선택할 것. 예, 이거 항상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처리할 때 어음 번호 요거 보고 입력하지 말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걸 찾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 연습을 했죠. 자, 날짜가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4일 날짜로 차변에 당좌예금에 들어왔으니까 102번이고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거니까 코드를 꼭 국민은행 당좌로 걸어 두셔야 되고 금액은 2200 플러스가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결제되었네요. 네, 올라가서 이걸 대변으로 바꿔야죠. 네, 대변으로 바꾸고 왔어요. 전 틀렸네요. 이거 그러면. 자, 그리고 보관하던 어음이 우리가 발행한 지급한 어음이죠. 제가 지금 받으러 어음으로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죠. 그러니까 어음이 우리가 발행한 지급 어음이 만기가 되면 그게 차변에 와야죠. 부채 감소니까. 그래서 차변에 지급 어음 252번이 되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발행한 회사 서대문전자가 거래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대변에 거기 있는 22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해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있었냐면 당좌예금줄을 클릭을 하셨어요. 그리고 F3을 누르면 밑에 당좌예금 관리창이 나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지급어음을 관리하라고 아까 문제에서 여기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그래서 당좌예금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급어음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줄을 꼭 선택을 하고 F3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지급어음 관리가 나옵니다. 자, 지급어음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결제와 회수 경우밖에 없는데 보통 지금 이거 결제죠. 결제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 어음 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F2를 치거나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딱 보이죠? 그래서 선택만 누르시면 만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커서가.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실수할 거는 거의 없는 문제였습니다. 뭐 저는 아까 차변에 당좌예금 할 뻔했는데. 자,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다. 자, 통장에서 25일날 전화요금 빠져나가고 인터넷요금 빠져나가고 수도요금도 빠져나갔네요. 4월분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 및 수도요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단 당사는 보통예금 이체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4월 25일 날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하나로 묶어야 되고요. 수도요금 별도로 처리해야죠. 개정 과목을.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통신비로, 밑에 있는 것은 수도광열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대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월 25일 날 우리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25일 자, 차변을 두 개로 입력합니다. 통신비 거래처 생략하죠? 적요 생략하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 나오던가요? 예, 책을 좀 피워놔야 돼. 책이 안 펴져. 네, 20만 8천 원이네요. 208 플러스 또 차변에 수도요금, 수도광열비죠. 815번 수도광열비 가셔가지고 100 플러스 그래서 합계가 308입니다. 308 대변이 되겠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코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당좌하고 보통이 있으니까 이거 잘 골라야 돼요. 보통으로. 그리고 대변이 308 플러스 엔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두 개, 세 개로요? 통신비 2개, 수도광열비 하나. 예.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왜 그러냐? 이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이 전표 번호가 전부 1번으로 똑같은 하나의 전표로 해야 되는데 3개로 하실 수도 있죠. 예. 3개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3개로. 네. 그러니까 4월 25일 전표를 1번, 2번, 3번으로 하신 거죠. 예. 전화요금도 통신비 88,000원 대변의 보통요금. 또 인터넷 요금도 4월 25일 통신비 12만원 대변의 보통요금. 또 수도광열비도 같은 날 4월 25일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요금. 예, 맞습니다. 그것도. 2개로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요금 묶어서 20만 8천원만 전표 하나 만들고, 또 수도광열비 하나 만들고 2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3건으로 할 수도 있고 1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그 평가 문제에서 어떻게 몇 건으로 해라라는 지시가 없으니까 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무형 자산의 구입이다. 그래서 거래 명세서를 주었고요. 네. 내용을 보면 보통예금에서 40만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거래 자료를 읽어보면 노후된 전동 지게차를 수리하고 수취한 거래 명세서이고, 대금 중 일부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며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오토미션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브레이크 수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미션 교체는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없다고 바라는 거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 네. 그러면 엄청난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수선비로 할 뻔한 사람도 여기 차량 유지비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전동 지게차는 차량이라는 얘기죠. 차량. 지게차가 원래 차량 운반구예요. 지게차가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가 문제까지 다 읽어보시면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로 간주할 때는 일반 전표에 넣으면 돼요. 4월 29일 일반 전표에, 4월 29일 일반 전표에 차변을 2개로 넣겠습니다. 자, 차변에서 미션 교체 380만 원은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 380만 원. 또 차변에 차량 유지비로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822번으로 해야 돼요. 코드 822. 그 금액이 20만 원. 대변은 하나가 아니라 또 이것도 2개가 와요. 보통예금으로 40만 원 지급했죠.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카드 아니고 신한은행 40만. 나머지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 나머지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이고, 거래처는 넣어야 됩니다. 오성물류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오성물류 기계. 그리고 밑에 빨갛게 보이는 숫자 넣으면 돼요. 3600 플러스. 네, 여기까지. 이것도 4줄을 입력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6번째 문제까지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마쳤는데, 34회가 말이죠. 그 거래자료 입력 문제도 그렇게 쉽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나오면 보통보다는 약간 세게 나왔다. 보통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6번 한 것도 이게 뭐 자본적 지출을 하나만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네,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막 섞어놨어요. 네, 미션 교체는 자산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브레이크 수리는 비용 처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정리 가능하시죠? 이렇게 하나의 점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나눠서 하기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기 왜 곤란하냐? 대변이 문제예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한 것을 그것을 미지급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어떻게 쪼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점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점표 문제 6개 모두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는 언제나 거래명세표를 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110은 전자마트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고, 네. 자,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개념 과목이 뭔지 아시죠? 예,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에요.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 네. 혹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을 지금 오락가락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가 판매했을 때 그 채권이 외상매출금이고 우리가 매입했을 때 재고자산 매입했을 때 채무가 외상매입금인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하는데 복수거래니까 이거 뭐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유형을 11번 유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매입매출 자료 입력할 때.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는 거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무시해도 되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2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여러분 항상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는 입력하실 때 어떤 날짜를 보시느냐? 여기 있는 거래 날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공급이라고 날짜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만은 때로는 공급일은 10월 며칠 거래일자는 10월 말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여러분이 월 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요 거래일자. 그래서 언제나 거래일자를 보신다는 거. 점표 입력하실 땐. 자, 그러면 10월 2일 매입매출 점표를 열어가지고 10월 2일 날짜에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유형을 11번 툭툭 치고 품명은 2건이니까 복수거래를 눌러가지고 복수거래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했겠죠. 10개에 66만원 이렇게 해서 엔터 지나갔고요. 스타일러 2개에 220만원 엔터 그리고 탭키를 누르거나 확인 단추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전자마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마트를 검색해요. 전자로 했더니 너무 많아요. 찾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쉽게 찾아집니다. 마트를 제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둔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때는 0번 넣고 간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 자, 분계는 뭐 당좌수표도 받았고 외상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자동이니까 대변은 자동 완성됐습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밑에 세 번째 줄로 와서 차변에 101번 현금 처리하시고 당좌수표 받은 거 1100 플러스 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죠. 차변이죠.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1100.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도 한번 훑어보시고 차대변도 한번 훑어보신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요. 지금 제가 이 급수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메뉴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여기 네 번째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FAT 1급에서는 요게 맨 위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메뉴를 찾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다가 날짜를 10월 2일로 입력하는 거죠. 네, 10월 2일 이게 검색이 됩니다. 앞에 체크를 먼저 하시고 전자발행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사진이 나오면 우리 이제 실무에서야 공급자 여기 이것도 필요적 기재사항도 한번 확인해보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도 한번 확인해보고 작성일자도 확인해보고 공급가액과 세액도 확인해보는 거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네, 이거 다 확인하는 거 그림이 나타나면 잘 됐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발행 예, 발행하고 확인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른다 이거죠. 그리고 로그인을 이게 눌러주죠. 그러면 이게 화면이 나와요. 미전송을 먼저 체크해요. 예, 미전송 체크 안 하고 매출조회 누르면 그래도 되네. 예, 미전송 체크하면 체크 안 하고 하면은 전송된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백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지금은 전송된 거가 없어서 그래도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리고 요거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닫으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한번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누르면 전자발행을 확인하고 가는 거고 안 눌러도 다시 제 메인 매출 전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열면 다 자동으로 이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여러분 아시죠? 매입이면 53번이요. 매출이면 13번이다. 예, 계산서는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이구나. 그러면 13번.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본 거래에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 판매대금 중 100만원은 외상하고 100만원은 어음으로 수취했다. 예, 그러면 이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받을 어음이라는 거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 1번 해라는 거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을 어음 현황 반영해라 하는 문제죠. 네. 자, 유형만 잘 선택하면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거래 날짜 여기 작성일자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7일 입력하시고 유형이 이게 관건이에요. 유형을 잘 판단하는 거. 13번 연세 매출. 네, 품명 월간 드림전자 잡채까지 하시고 100개 2만원 이렇게 엔터 아이고 여기 엔터 가면 안되죠.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세운 하고 엔터 하시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1번 하셔라 그랬죠. 전자계산서도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입력으로 해라. 조금 전에 1번 문제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가는 건데 이거는 다른 데서 발급된 거를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했다고 가정하시고 여기는 전자계산서라는 것을 1번으로 그냥 입력하고 지나가라 이거.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상품 매출 200만원 그대로 두시고 내려와서 차변에 110번 받으러음으로 받은 게 얼마 받았죠? 100만원 받았고요. 또 차변에 외상 매출한 게 얼마였죠? 네, 100만원. 아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도 혼합 눌러서 다시 한번 거래처 오케이인지 차대변 합계 오케이인지 보셔라 이거.
네. 자,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없으니까 상품 매출만 존재하는 거고요. 차변에는 상품이니까 받으러움, 또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성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보통 어음 관련 정보를 추가 정보하는 게 일반 전표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건 팝업창으로 나타나요. 받으러움 줄을 역시 클릭하고 F3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팝업으로 뜹니다. 예. 이게 이제 밑에 영역이 없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어음을 받았으니까 보관 맞는 거고요. 엔터 쳐서 어음 종류를 고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어음을 보니까 어음 번호가 어음 번호가 아니라 타이틀이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6번 전자로 고치시고, 받은 거는 입력할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입력해 줘요. 020 2020 1007 1234 56787 이렇게 어음 번호 다 넣어주시고, 어음 보관 상태가 입력사항이 가장 많아요. 엔터 치면 자수로 넘어가시고, 엔터 치면 발행일로 가고, 엔터 치면 만기일에 갑니다. 발행일까지는 뭐 다 전표 작성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을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는데 2021 01 07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급은행 F2 눌러서 우리은행, 아까 박초원 씨가 이 우리은행 거 요거에 검색이 됐나 봐요. 우리은행 찾아주시고, 지점에는 여기다가 구로 시점 엔터하면 끝나게 됩니다. 엔터 치면 밑에 닫기를 눌러야 되네요. 자동으로 닫기 누르시면 여기 적요가 바뀌게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어음 관련 거래를 이렇게 자금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324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팝업으로 뜨면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고요. 마지막에 엔터 치면은 안 넘어가니까 밑에서 닫기 눌러서 넘기시면 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색이? 어떤 말씀? 아, 여기가요? 아, 그러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받으러움이라고 여기서 여기 있는 개정 과목을 다시 한번 여기 관리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으러움 관리가 되었다. 빨간색이 여러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좀 주의하라는 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출 거래는 수정전자세금 기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10월 10일에 수원전자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파손으로 인해 일부가 반품되어 수정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기 하시라고 그랬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기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그래서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되죠.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매출로 여기 작성일자 10월 15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10월 15일 11번 과세매출 품명의 드림 세탁기. 드림 세탁기. 드림 세탁. 네네. 상품이라고 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맞는 걸로 해줄 겁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세금계산서에 있는 품목을 그대로 쓰세요. 네.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채점 기준을 100%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품명에서 뭐 세탁기를 어이로 써야 되는데 아이로 썼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그걸 틀렸다고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드럼 세탁기가 그냥 상품이라서 상품이라고 했다. 그거 틀렸다고 해야 되느냐. 예, 맞는 걸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품명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는 것을 오타 없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850 85만 원. 그럼 마이너스로 있게 되고요. 또 거래처가 이제 수원전자죠. 수원으로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란은 1번 하셔야 됩니다. 전자입력으로.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이와 같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187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17만원,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170만원으로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뭐 아까 보니까 50분 정도 되었을 때 대개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예, 빨강색 매출 쪽까지는 했는데 매입에서 그 뒤를 대부분 못한 것 같은데요. 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못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료가 이제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신용카드로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거래는 우리가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날짜 먼저 찾아보시고, 카드사가 어느 카드사인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거래처에서 물건을 거래했는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셔야 돼. 카드사, 거래일시, 합계 금액, 그 다음에 거래처. 자, 전자마트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상품을 샀군요. 그러면 이게 바로 외상매입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세요. 네, 그래서 카드 분계 해보시면 외상매입금으로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8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10월 18일 매입매출전표에 유형은 카드 매입이죠. 그러니까 57번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매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아까 카드사 현대카드 체크하셨죠? 그래서 현대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그리고 품명에 상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상품.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 9900 플러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900만원과 90만원으로 나누어서도 입력이 되고, 거래처, 여기 거래처는 전자마트를 넣어야 돼요. 여기는 카드사가 아니에요. 전자마트. 또 많아. 그러면 마트로 검색한다. 전자마트. 전자세금 당연히 아니죠. 카드니까.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로 그냥 지나갑니다. 분계는 카드 분계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그랬더니 여기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이거 정리했던 것이 이거 카드 분계했더니 외상 매입금. 여기서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카드 거래인데 외상 매입금이지? 미지급금 아니었던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매입을 했지만 재고자산을 매입했으면 외상매입금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든가 뭐 비품을 구입했다든가 유형자산 같은 걸 구입했으면 일반 채무인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매입 채무예요. 그리고 이 매입 채무는 거래처가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지급을 안 한 것으로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돼야 된다.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고요.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상품 자산 증가합니다. 맞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이것도 매입 거래인데 계산서입니다.
계산서가 2번 나왔어요. 아까 매출의 계산서 13번. 매입거래의 계산서는 53번입니다. 매입거래의 계산서는 53번.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회계부 사원들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AT 유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 1번하고 들어가라. 자,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유형은 53번. 53. 품명은 거기 있는 그대로 AT 교육. 수량 단가, 수량이 3이 있네요. 3, 단가 8만원. 그래서 24만원 입력이 됐고요. 거래처는 J, T교육.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대금 관계는 아까 그 자료 설명에는 없었으나 이럴 때 자료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증빙을 보셔야 돼. 여기 보니까 외상 미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미수가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공급 받는 자니까. 예, 공급 받는 자. 우리가 매입자예요. 매입자가 미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미지급이죠. 미지급. 그렇죠? 그래서 혼합분계 해주시고 상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로 바꾸면 돼요. 825번 교육훈련비.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교육비니까. 이걸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재고자산 매입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 24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JT가 돼야 되겠고 차대변 합계 24만원 잘 입력됐는지 보셔라. 네. 그래서 이 매입 거래가 항상 유의사항이 더 많아요. 여기 밑에 계정값을 고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재고자산 매입이면 고칠 것이 거의 없는데 지금처럼 매입이 교육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고쳐야 돼요. 밑에 계정 과목이 전부 상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입 시에는 차변이 다 상품으로 기본으로 분계가 일어나니까 비용이면 그에 해당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째 매입 거래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인데요. 3D 컬러 입체 프린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 찾으신 금액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군요.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그 질문 나왔다는 그 문제인데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계정 과목 딱 찍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에 기증했으면 그 기부금 맞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때 우리가 이 세금을 주민센터에 기부한 이 프린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여러분이 인식했다면 51번으로 갈 것이고 이거는 공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54번으로 간다는 거죠. 예, 이거 54번으로 가야 돼. 아까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접대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다. 예, 접대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는 회계 처리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무관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에 10월 30일 작성일자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유형을 54로 해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여기서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걸로 잘 선택해 줘요. 이거 선택 잘못하면요 부속 서류가 잘못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것도 대충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속 서류가 만들어질 때 이 사유별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유를 정확히 하셔라.
다음에 품명에는 거기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3D 컬러 프린터 이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수량 단가 있으시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공급가액만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공급자니까 포토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이니까 1번 해 주시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을 기부금으로 바꾸는 거죠. 기부금으로 바꿉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불공으로 하지 않고 51번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오면 여기 부가가치세 분계가 일어나 있어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 15만 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불공으로 해서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어야 되고 자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103번이 대변이고 금액은 165만 원 플러스 탭을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꾸고 지나가야 되죠.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바꾸셔라. 자, 국민은행에 당좌와 보통이 있으니까 유의하셔가지고 보통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51번으로 선택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1번이 아니라 54번이다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해야 하고 다음 시간에 결산과 장부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조회해보면 되겠죠.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9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만약에 환급세액이라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라. 이게 다 개정 과목을 잘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항을 충분히 읽고 조회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2기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하시겠어요? 네,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앞에 매입 매출 전표를 하나도 입력 안 했어도 여기에 조회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틀렸다 하더라도 앞에 매입 매출 전표 다 틀렸어요. 여기서 조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하는데 백데이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신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불러와야 돼. 미리 마감을 쳐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만원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이거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 여기 입력돼 있죠. 만약에 우리 보고 반영시켜라 그렇다면은 여기 18번에 있는 세액란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4번. 아하,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인데 무슨 세액공제가 있죠? 문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원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해줍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합니다면은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원을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 아시죠? 자비익. 아까 문제에서도 자비익이라고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습니까? 세액공제 자비익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이걸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할 필요는 없죠. 이걸 인식해야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O 차감세가 마이너스가 났죠. 미수금이죠.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환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로 가야죠.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9월 30일자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차변에 와야 돼요. 거래처 적용 그냥 생략합니다. 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매출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생각나시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자산 감소. 딱딱딱 가서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여기 있는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일반 전표 가가지고 컨트롤 V 그렇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차비익 처리해야 되죠. 수입 발생은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차비익 차비익 가서 10,000원. 자, 환급받은 건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미수. 자, 미수금은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세무로 검색하시면 세무서가 역삼세무서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역삼세무서가 딱 코드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세무서로 걸어야 되고요. 차변의 금액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양수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1133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33 플러스 엔터. 그리고 1133이 맞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보니까 딱 맞아요. 1133000. 만약에 복사를 여러분이 해왔었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복사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양수 상태로 놓으시면 돼요. 네, 이 분계도 줄수가 굉장히 4줄인가요? 4줄로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꼭 나올 거라고 믿으시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는 게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와 같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문제 나올 확률 있고, 쉽게 나올 때는 납부하는 문제. 10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납부하는 문제나 아니면 정리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앞에서 그 33회에 보니까 납부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34회는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8월 15일 날 시험을 보시는 분은 그 전에 시험이 며칠 날 있었어요? 6월 13일 날 있었죠? 6월 13일 날 부가가치세 마무리 문제가 납부로 나왔는지 정리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계속 납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납부 한 번 냈으면 그 다음에 정리 한 번 내고 또 납부 한 번 냈으면 정리 한 번 내고 이렇게 번갈아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같은 게 또 연달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그냥 다 알아두셔야 네. 네. 아, 답이 없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네. 답이 두 개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빼고 주시는 건 그냥 미수금이 10,000원이 빠진 빼고 이 받을 돈에서 아니 환급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죠. 자비익 처리하는 거는 빼주니까 납부할 세액이 직접 빼는 건 아예 뺄 수도 있네요. 미수금에서 아예 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네요. 미수금에서 10,000원을 아예 빼버리고 자비익 처리를 안 하는 방법. 그러나 애정신고 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건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